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민경수 앵커는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국 드라마,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워낙 재밌어서 그래서 많이는 안 보는데 한때는 좀 많이 봤었죠. 예, 뭐 영어 공부한다고 이제 미국 드라마 좀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 가십거를 정말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네. 딱 나는데 요즘에 정말 말씀대로 이 티빙이라던가 이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들도 굉장히 좀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실 텐데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글로벌 온라인 스트리밍 기업의 원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일지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미국의 DVD 대여 및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입니다. 어렸을 적 비디오를 대여한 후에 반납하는 것을 까먹어서 연체료 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이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체료를 내지 않고 DVD를 빌려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이 넷플릭스 사업의 출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으로 DVD를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과감하게 연체료를 없애고 빨리 DVD를 반납하면 더 빨리 다음 DVD를 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이후 미국 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면서 급속도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DVD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넷플릭스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게 된 것인데요. 한 달에 $7 99센트만 내면 영화와 드라마 모두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TV와 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2009년 이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6배나 뛰고 있고요. 또한 포춘지는 성장 속도가 느린 산업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낸 기업으로 넷플릭스를 꼽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빛이 나는 기업 넷플릭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DVD를 빌려보는 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상당히 좀 선두적으로 좀 나가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과 저희가 온라인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노수원입니다. 네. 자, 일단 넷플릭스, 저희가 일단 어떤 종목인지부터 먼저 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TV를 시청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젊은이들을 자주 보실 겁니다. 이어폰을 꽂은 채 드라마나 예능에 속 빠진 이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미생이 뜨자 휴일에 한꺼번에 다 봤다는 이도 있죠. 이젠 드라마 등 영상을 이동 중에도 시청하고 일시에 몰아보기도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처럼 바뀐 시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선두주자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넷플릭스입니다. 우선 심볼명은 NFLX, 현재가는 456.92고요. 업종은 도소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265억, 일평균 거래량 200에서 300만 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미국의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회사인데요. 미국 약 3가구 중 1가구가 넷플릭스에 가입해 있으며 매출은 연 매출 5조 원에 달합니다. 넷플릭스는 광고 없이 가입자의 월 이용료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존 영화나 드라마 등 외부 콘텐츠를 구매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했던 넷플릭스는 2012년부터는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서 넷플릭스에서만 독점적으로 볼 수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았고요. 또 2012년 12월에는 매년 3천억 원의 판권비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족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대표주자인 디즈니와 단독 판권 계약을 체결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계속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시대거든요. 실제로 미생 보셨나요? 연구원님께서. 저도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도 스마트폰 이용해서 다운받아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넷플릭스가 이 같은 산업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온 선두주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이끌어 왔었는지 그런 성장 스토리도 같이 한번 들려주시죠. 예. 넷플릭스는 1997년 리드 헤스팅스 등이 미국에서 공동 창업한 회사로 인터넷을 통해 DVD를 우편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컴퓨터, 스마트폰, TV, 게임기, DVD 플레이어 등 100여 개의 다양한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기반을 크게 넓혔습니다.
2008년까지 가입자가 1,000만 명에도 못 미쳤으나 서비스 지역과 모바일 기기 확산 등으로 가입자가 늘면서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5,7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실적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볼 때 전통적인 TV 방송의 퇴조는 이미 예고됐는데요.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는 2011년 미국에서 페이티비 가입자가 줄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V가 주력 미디어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매일 밤 특정 시간에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방식이 쇠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 조사 기업 이마케터 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됐는데요. 미국인은 이제 TV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마케터가 미디어 소비 시간을 조사한 결과 TV 시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2014년 37%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디지털 미디어 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49%로 급등했는데요. 요즘엔 TV를 시청하면서도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는 시청자도 적지 않죠. 이처럼 사람들은 이제 지상파나 케이블로만 TV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시청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넷플릭스입니다. 여기서 넷플릭스는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발빠르게 공급하며 일부 콘텐츠를 자체 제작까지 합니다. 지난해 자체 제작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뜨자 1,000억 원가량을 투자한 대작인 마르코폴로 첫 번째 시즌까지 내놓으며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요. 넷플릭스가 마르코폴로를 내놓자 미국 언론에서는 넷플릭스가 케이블 TV 산업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시청자의 시청 취향을 반영하는 데도 적극적인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는 1시즌 13화를 한꺼번에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주말이나 심야의 긴 드라마도 한 번에 몰아버서 시청하는 이른바 몰아보기 습성을 겨냥한 것인데요. 이 점이 이제 언론과 시청자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개인화 서비스는 넷플릭스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비디오 가게에서 주인이 단골 고객의 성향에 맞는 비디오를 추천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찾을 것인지를 예측하고 제시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셜 기능을 추가해 넷플릭스 이용자들 자신이 시청한 영화나 TV쇼 목록을 페이스북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유럽 진출도 확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도 진출하며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도 보면은 이제 인기 드라마, 요즘 뭐가 인기일까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SNS에 이렇게 회자가 되는, 그런 드라마들을 이제 좀 많이, 먼저 보고 좀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개인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 이 넷플릭스의 강점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주가적인 어떤 투자 포인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년 사이에 좀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넷플릭스의 실적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3년 수익률은 255%가량으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는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신고가 경신에 대한 부담감과 분기 실적 실망감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반기 수익률은 다소 주춤했으나 예상치를 상회한 4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최근 수익률은 13%의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실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의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주당 순이익은 1.35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인 주당 72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2014년 연간 실적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최근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투자사들이 많았는데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 비한다면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며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실적도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2016년에는 한국에서도 그 온에어가 시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동영상 업계 어떤 이케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 공룡 기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입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점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433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수도 405만 명을 예상했고요. 월가 예상치인 387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가장 큰 우려가 신규 가입자 수가 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광고 수익 없이 회원들을 통한 월 이용료만으로 수익을 얻는 넷플릭스로서는 이러한 신규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이미 미국 시장을 선도하는 넷플릭스가 미 바깥에서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의 전체 가입자 수가 5,70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신규 가입자는 해외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넷플릭스의 미국 내 가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는데요. 반면 해외 신규 가입자는 67% 상승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가입자가 3,900만 명이 그리고 해외 가입자는 1,800만 명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도 전년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같은 실적도 성공적인 유럽 진출에 힘입은 것이었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호주와 뉴질랜드에도 진출해 현재 5,740만 명인 가입자 수를 6,140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50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넷플릭스는 궁극적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200여 개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또한 넷플릭스가 최근 선보이고 있는 자체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큰 인기를 끌었고 1,000억 원 규모의 영화 마르코 폴로를 선보이는 등 자체 컨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또 2014년에 세배인 320시간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프로그램 제작을 계획 중에 있기도 합니다. 유료 영화 케이블 채널인 HBO와의 치열한 콘텐츠 경쟁뿐만 아니라 후발 온라인 스트리밍 주자인 아마존, 훌루 등이 도전된 넷플릭스가 처한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넷플릭스는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고 미국 점유율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탄탄한 상승은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외국계 기관에서는 지금 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떤 투자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이 투자 의견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과 보유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티펠 니콜라우스는 해외 시장으로의 사업 전환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경우 20-30%의 주가 상승을 예상했고요. 펀더멘탈 측면에 따라 2-3년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넷플릭스가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미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대규모 신규 회원을 확보,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511달러로 새롭게 제시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 역시 매수 의견을 내놓으며 목표가를 480달러로 잡았고요. 노무라도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월 17일 갭 하락과 함께 주가가 30% 가까이 급락하며 기존 상승 추세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이중 바닥을 만들며 바닥을 다지고 1월 21일 실적 모멘텀으로 단기 하락 추세선인 저항과 이전 고점을 뚫고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전이 연이은 주황색 최고점들을 보았을 때 이번 추세에서 고점을 쉽게는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장 모멘텀으로 봤을 때 조정 이후 120일, 240일 이평선과 400달러 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다음 추세에서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받은 이후에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또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외 집투까지 저희가 토마토잉쇼 2부 순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3부 국내 증시로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